여러분 우리 용기 있게 이 수업에 도전한 친구들 박수 보냅니다. 우!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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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자, 이 뭐 보면은 제목이 어렵죠. 제목부터가 뭐 linear algebra라고 써있는데 뒤에 with the GTO 이거 뭐냐고? 이거는 뭐 GTO 이게 나예요. GTO 뭐의 이니셜일까? 뭐 개그 티처 오이원? 그럴 수도 있고 뭐 개 같은 티처 그건 아니죠. 앞에 더가 있어요. 더 최상급 더 greatest teacher 오이원이라고. 재수없지. 옥은 뭐 그냥 내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예요.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거는 이게 뭔가는 사실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아 이것이 리니어 알지브라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예요. 자, 각설하고 활력이 많은 관계로 바로바로 나갈 거예요. 교재 다 준비했죠. 자, 1페이지 보면은 매트릭스라고 나오죠. 매트릭스 그러면 또 이제 영화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 키아누 리브스라고 아나? 자, 이 매트릭스는 원래 사전적 단어는 모체, 모체가 된다, 모태가 된다, 모태, 너 수학 못해 이런 거 그지? 모체 이런 걸 의미해요. 자, 왜 그런 말을 썼는지 한번 교재를 봅시다. 1페이지 행렬의 뜻 보면은 오른쪽 표는 SK2 고등학교의 SK? 스크? 난 두산 팬인데. 두산 화이팅! 자, SK2 고등학교의 야구 경기에서 나타난 득점, 런, 안타, 히트, 실책, 에러, 조금 야한데 에러, 결국 나타낸 거예요. 자, 테이블을 보면은 S 고등학교는 R, H, E가 각각 그러니까 뭐예요? 득점, 안타, 실책이 5개, 7개, 0개 그리고 K 고등학교는 4개, 5개, 2개.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불편하죠. 테이블을 계속 그려 나가는 게.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하다라면 우리 그 값만 빼서 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값만 딱 떼놓은 거예요. 그게 그 아래에 있는 570452 말이에요. 자, 그때 이 방향을 우리가 행이라고 불러요. 행. 로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방향을 열이라고 불러요. 컬럼, 기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로 방향을 컬럼,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말로 번역본에서는 행열이라고 해요. 원어는 매트릭스예요.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볼까요? 1행 1열 성분이라고 말해요. 성분은 뭘까요? 5. 그렇지, 5. 그지? 그러면 2행 3열 성분은 누굴까요? 2. 그 얘기예요. 뭐 2행 1열 이게 맞는 거지 1열 2행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행 먼저 부르는 게 약속이에요. 자, 위에 예사와 같이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하고 괄호로 묶어놓은 것을 매트릭스라고 한다. 각각을 엔트리, 성분이라고 한다. 자, 가로줄을 로, 행이라 하고 세로줄을 컬럼, 열이라 한다.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m by n 매트릭스 이렇게 불러요. m 곱하기 n 그게 m by n 이렇게 불러요. m by n 매트릭스. 그리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때 그 모양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은 뭐 2행 2열 이런 거죠. 모양이 정사각형과 같아 보이죠. 그래서 the square matrix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square matrix는 n by n이 되겠죠. 걔네들을 nth order n차 square matrix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1번 금방 할 수 있죠. 항상 말하지만 이거 우리 그 정규수랑 똑같아요. 풀고 가야 돼요. 1번에 1번 행 몇 개예요? 2개. 열 2개. 2행 2열. 그쵸? 그리고 얘가 바로 뭐예요? 2차 정사각 행렬. second order square matrix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번에서 2행 1열 성분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뭐 그런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1번에 2번 2, 3, 마이너스 1 얘는 1행으로만 구성된 행렬이에요. 그쵸? 1행짜리 행렬이고 그리고 3번은 뭐예요? 2행 3열짜리 행렬 2 by 3 매트릭스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에요. 행렬을 문자로 나타낼 때에는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한 성분 엔트리를 괄호 묶고 ij 보이죠? 걔네들을 기호로 small a의 ij라고 해요. 그래서 예컨대 이를테면 2x3 매트릭스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A11, A12, A13,
A2, A2, A23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쉽죠?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항상 말하지만 하고 봐야 돼요. 자, 약속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약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분명히 2x3라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햇빛이 좀 들어오나? 자, 2x3 행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얘네는, 이 i는 얼마부터 1부터 2까지야. 그리고 j는 1부터 3까지야. 그런 얘기예요. 그쵸? i는 j는 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행열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A11 1열 성분은 이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예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리고 A의 1행 2열 성분은 뭐가 될까요? 1 빼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그러니까 얼마예요? 1 마사 플 2 그러니까 마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 생략하고 완성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2, 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마찬가지로 ij의 1, 1, 1, 2, 1, 3, 2, 3 막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3,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9, 그리고 4, 마이너스 4,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와요. 단순 계산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행렬의 3등. 3등은 말 그대로 서로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언제 서로 같다고 말하는가? 되게 간단해요. 자, 교재 보면 두 행렬 A, B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때 같은 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2행 3열인 거 알죠? 또 다른 2행 3열이 있을 때 걔네들을 같은 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2행 3열인데 갑자기 뭐 3행 2열을 줬어? 같은 꼴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같은 꼴인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분, 엔트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각각들을 엔트리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른다 기억하죠? 그럴 때 두 행렬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를테면 2x2 매트릭스에서 A, B 보이죠? 1행 1열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1행 2열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이런 식으로 모든 성분이 같을 때 서로 같다 그 얘기예요. 되게 쉽죠? 3번 해보세요. 자, 다 했죠? 그냥 연립하는 거예요. A-B는 4랑 같아야 되고, 그쵸? A-B는 4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D와 같아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은 C 플러스 D와 같아야 되고, 그리고 2D 빼기 1은 5와 같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단순 계산이죠.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7, 그리고 C는 마이너스 4, D는 3, 이렇게 나와요. 자, 4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역시 별거 아니죠. A는 A1, 이건 지금 좌표평면 위의 세 점이에요. 좌표평면의 점이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자, 이게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행렬이에요. 이건 그냥 점인 거예요. 그쵸? 알아듣죠? 알고 있죠?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점이고 이거는 행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컴마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엔트리끼리는 컴마를 안 쓰는 게 없어. 여기 만약에 컴마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줄 알죠? 벡터가 돼요. 그쵸? 자, 4번. 그러면 2 마이너스 4 행 먼저 저는 항상 불러요. 약속에 1행이 2 마이너스 4 그리고 2행이 1 마삼 y인데 y는 x에 치다 보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x와 그냥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약속 자체가 x 성분, y 성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처럼 yx 바꾸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행과 열이 뒤바뀐 행렬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2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5번도 마찬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상 안 할 거예요. 5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고 답만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눈을 나오죠? A와 B가 마이너스 6이고 A, B가 7이니까 당연히 비세고 뭐 곱셈 공식에 의해서 금방 해결이 되고 그렇죠? 상식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나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행렬의 덧셈을 보면 자, 얘를 보면 다 이해가 돼요. 2x2 행렬의 덧셈 읽어보세요.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2x2 다 나와 있죠. OMG. 막상 수업을 시작했는데 지우개를 준비를 안 했어. 잘 됐네. 그냥 풀고 있어. 여기 마침 있었구나. 미안해. 지우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자,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성공끼리 대응하는 성공끼리 그냥 더하면 돼. 그런 얘기예요. 읽어보니까 알겠죠? 자, 6번 해결해봅시다. 역시 굉장히 쉽죠? 해결해보세요. 7번까지 같이 다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단순 계산이니까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그만이에요. 수업 시간에 한 거는 그만 정답 안 올려줘요. 과제로 나가는 거면 정답 올려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이걸 왜 하는 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볼 때에는 되게 어이없어요. A와 B랑 B와 A랑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A, B를 연산한 것과 B, A를 연산한 것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커뮤터티브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우리말로 교환 법칙이죠. 커뮤터티브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자, 앞에 연산을 먼저 하는 거죠. 괄호를 쳤을 때 의미는 뭐예요? 이 연산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연산을 먼저 하는 것과 그리고 뒤에 연산을 먼저 하는 거죠. 연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어소시에이티브, 묶어준다. 결합법칙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엄서형. 이게 바로 어소시에이티브고 결합법칙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실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실수의 정의. 이러면 이제 중학교 공부한 애들은 제곱해서 0 이상인 수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럼 실수의 정의는 뭘까요? 엄서요. 실수의 수학적 학문적 정의는 없어요. 대신에 약속을 해요, 약속.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뭐 길게는 말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에 관한 정말 자세한 얘기는 혹시 이제 여러분 기회 되면 셋 디어리라고 해서 집합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 근처도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아주 자세히 말할 거예요. 자, 실수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completeness라고 해서 완비성이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연속성. 그리고 오더라고 해서 순서를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어떤 말 그대로 영역의 어떤 필드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자들이 채라고 번역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봤지? 채. 그냥 아는 채 하면 돼.
그래서 이 완비성은 연속성이거나 공리고 오더는 순서, 필드는 체. 그래서 실수가 뭐니 그러면 완비 순서 체입니다. 이렇게 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는 이 리니얼즈브라 강좌 성격과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집합론에서 할 거고. 얘네들을 만족하는 공리가 있어요. 완비 공리, 순서 공리, 체의 공리. 영어로 말하는 엑시엄이라고 해서 그 공리들을 만족을 할 거예요. 실수는 공리 체계예요. 공리란 뭐냐? 공리란 뭐냐면 약속이에요. 참인데 증명을 못해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공리에는 뭐가 있냐면, 자,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평행하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참이에요. 그죠? 증명해보세요.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직선 두 개 그려요. 안 만나잖아요. 증명이 아니에요. 그죠? 왜? 첫 번째 모순 어디서 발생해요?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직선은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무한이죠. 이거는 유한이에요. 이미 직선이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선 두 개 그어놓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들의 임의의 발의 거리가 계속 같으면 평행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나름 굉장히 똑똑한 친구지만 직선 자체를 못 그리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참이 맞다고요. 그렇죠? 방금 예를 든 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유클리트의 평행선에 관한 제5공리, 도형과 기하학에 관한 공리는 포스출에 대해서 또 공준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뭐 어쨌든 그런 게 공인 거예요. 분명히 참인 건 맞는데 증명을 못 하겠다. 실수는 그 공리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공리가 세 종류예요. 완비 공리, 순서 공리, 체계 공리. 그 중에서 이 리니어 엠지브라에서는 필드 엑스형 체계 공리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체계 공리가 뭐냐? 어디 가서 실수의 정의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필드 엑스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체의 공리예요. 체의 공리. 체의 공리라는 건 뭐냐면은 연산이에요. 연산에 관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체의 공리 중에 1번 약속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집합과 어떤 연산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1번 closed under operation. operation이 뭐예요? 수학에서 연산이에요. 그 연산에 관해 닫혀있는가 이걸 일단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수 집합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꺼냈어요. 두 개 더하면 결과가 뭐예요? 자연수. 여전히 자연수 집합의 결과가 돼요. 맞죠? 그런데 자연수 집합에서 두 개를 임의로 골라서 빼봤어요. 항상 자연수일까? 아니죠. 음의 정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집합에서 연산했는데 자연수가 아닌 또 다른 집합이 필요하죠. 그게 닫혀있지 않은 거예요. 열려있다는 말은 안 써요. 오픈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 토폴로지라는 위상수학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말 안 써요. 닫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는 덧셈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집합인 거예요. 곱셈까지도 가능하죠. 덧셈, 곱셈. 곱해도 자연수니까. 그런데 빼면 음의정수라는 집합이 필요해지고 나누면 유리수라는 또 다른 집합이 필요해져요. 이해가지고. 그게 닫혀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집합 필요 없이 내 집합 내에서 연산이 다 해결돼 그게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수를 계속 확장시켜 나갔던 거예요. 연산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자, 만약에 클로즈 오퍼레이션 연산에 닫혀있다라면 두 번째 뭐를 확인하냐면 두 번째가 바로 방금 확인했던 커뮤터티브 로예요.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뭐예요? 자, A 연산 B를 하나, B 연산 A를 하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죠. 자, 이걸 만족하면 이제 세 번째 뭐를 할 거냐면 자, 원소 세 개를 연산시켜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커뮤니티로 교환 법칙은 두 개의 원소, 즉 연산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한 번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가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앞에 연산을 먼저 할 거냐 뒤에 연산을 먼저 할 거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Associative Law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합. 그렇죠. 이거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일단 자기 집합 내에서 연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요. 수학자들은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됐어? 그러면 두 원소가 연산되는가 확인을 해요. 교환이 되는가. 또 안 돼? 그럼 끝내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연산을 2번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네 번째는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라는 걸 확인을 해봐요.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가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에서 항등원이에요. 한 등씩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게 속편해요. 항등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론 이제 A, B는 여기 이 S라는 집합의 원소인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자, 항등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미 이 S라는 집합에서 이미 원소를 꺼냈어요. 그런데 얘랑 누군가 연산을 했어요. 그런데 교환도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시 나와. 누군가를 연산하면 교환도 성립하면서 내가 다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이 원소가 바로 항등원이에요. 자, 여기서 교환을 왜 확인할까요? 이게 필드 엑스럼 중에 2번째 룰이에요. 자, 닫혀있으면 반드시 커뮤터티브 로우는 확인해야만 필드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 법칙을 왜 확인 안 할까요? 원소가 2개니까. 연산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결합 법칙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연산 2번 해야 되거든요. 그쵸? 자, 이게 항등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해요. 자, 실수 집합의 덧셈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연산은 덧셈이라고 쓰면 되겠죠. 누군가를 연산하고, 그쵸? 그리고 교환이 성립해. 그런데 내가 다시 나와?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원소는 누구예요? 그렇죠. 0이에요. 그래서 실수집합에서는 0에 누구를 더해도 소용없어. 그게 아이덴티티 엘리먼트 데피니션, 항등원의 정의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은 곱셈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실수집합의 곱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랑 누구랑 곱했어? 그런데 교환이 성립해? 그런데 내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얘가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실수집합의 곱셈인 거예요. 곱셈에 관한 항등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집합에서 곱셈을 할 때에는 누구랑 누구를 곱하든지 말든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생략하는 게 아니라 항등원의 정의예요.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항등원의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4개가 성립하는 거 확인했으면 5번째를 뭘 확인하냐면 이번에는 인버스 엘리먼트라는 걸 확인을 해요. 엘리먼트가 원소라는 얘기예요. 인버스 엘리먼트는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원이에요. 자,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마찬가지로 데피니션은 뭐냐면 나랑 누군가 연산을 해. 그러면 교환 성립해야 돼. 2개 골랐으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등원이 나오더라. 그 항등원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이 엘리먼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인버스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자, 역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죠. 자, 예를 들어서 덧셈액을 한번 살펴봅시다. 실수집합 덧셈이에요. 자, 나랑 누구랑 더했어. 그런데 교환이 성립해. 그런데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소가 누굴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 자, 마찬가지로 자, 곱셈 한번 찾아볼까요? 나랑 누구랑 곱했어. 그런데 교환도 성립해. 그런데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 나와.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소가 누구니? 그렇죠. A분의 1이에요. A분의 1. 자, 얘를 다 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덧셈에 관한 여건, 곱셈에 관한 여건.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중고등 학교 때는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지수법칙이 아닌 거예요. 지수법칙이 아니라 수학자들은 모든 연산에 관한 인버스 엘리먼트를 다 마이너스를 써요. 이거 A분의 1이 지수법칙이라 A-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예를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인버스 엘리먼트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자, 임의의 함수가 있다. 그쵸? 그의 인버스를 연산하면 항등 함수가 나온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나와요. 쌤, f-1이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쵸? 당연히 아닌 거예요. 왜 아니니?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줘요. 그쵸? 이제 이해가겠죠? A분의 1이 지수법칙 때문에 A-1 제곱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의 약속은 -1이라고 표현 자체가 항상 인버스 엘리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이 집합에서 인버스 엘리먼트는 바로 F에 그냥 -1이라고 쓸 수밖에 없지. 이게 지수법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바꾼다 그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더군다나 실수의 곱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해하죠? 자, 그런 애들이 바로 한두번 여건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집합에서 어떤 연산을 발견했을 때 클로즈 닫혀있고 커뮤터티브, 어소시에이티브 그리고 한두번 여건까지 모두 갖고 있다면 이제 이 집합은 그 집합 내에서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연주의사는 연산이 어디까지 닫혀있다고 했어요? 덧셈, 곱셈 딱 둘이에요. 그쵸? 정수집합은 어디까지 닫혀 있을까요? 정수집합은 덧셈, 뺄셈, 곱셈까지죠. 나눗셈은 닫혀 있지 않아요. 왜? 2 나누기 3 하면 유리수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 유리수는 어디까지 닫혀 있을까요? 더해도 유리수, 빼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 나누어도 유리수네요. 맞죠?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은 자신의 집합 내에서 연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음 나오는 최소의 집합이 바로 유리수 집합인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실수 당연히 닫혀 있겠죠. 이해하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족을 했을 때만이 이제 이 집합은 이 집합 내에서 연산 자유롭게 해도 돼.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 5가지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필드 엑시엄.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필드 엑시엄의 의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연산이에요. 연산. 그 집합 내에서 연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집합을 필요로 할까? 그거를 찾는 게 바로 이 필드 엑시엄이에요. 그래서 공리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아까 뭐라 했어요? 공리는 증명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집합이 나왔어요. 지금.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집합이 나왔고 그에 따른 매트릭스의 덧셈을 공부해봤죠? 그러니까 이거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들 매트릭스 연산은 다 매트릭스예요. 절대 다른 거 안 나와요. 점점 시간이 알게 돼요. 그리고 교환이 성립할까? 결합이 성립할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확인할 것 같아요? 매트릭스의 항등원, 여건이 존재할까 안 할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이 중에 만족을 안 하는 게 있으면 연산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속들을 갖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관심 밖의 집합으로 빼버리던가. 자, 어찌되었건 필드엑시엄에서 일단 어소시에이트로 결합법칙까지 만족하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한두 번 확인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3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제로베타 x라고 하고 예를 들면 보이죠? 0000 일단 모든 0 행렬 그리고 기호로는 이거 저기에요. 대문자 0이에요. 숫자 0 그게 아니라 영어 대문자 5예요. 5. 영어 대문자 5로 나타낸다. 또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꾼 행렬을 -A로 나타낸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약간 다른 얘기하면 이제 매트릭스랑 다른 얘기지만 필드 X형을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발표시킬 때 친구들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때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넘기는 게 아니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뺀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넘긴다, 이항한다 그런 표현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자, 2x 플러스 1은 0을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할까요? 양변에 동일한 연산, 즉 마이너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좀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은 좀 있다 하고 원래 연산이 얘네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할 거예요. 여기서 결합법칙 한번 써요. 그렇죠? 결합법칙 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제 여기에서 결합법칙을 쓰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꿔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게 결합법칙 쓴 거예요. 앞에 연산 먼저 하나, 뒤에 연산 먼저 하나. 동일한 연산 덧셈이니까. 얘네들은 뭐를 이용할까요? 얘는 덧셈이랑 항등원이니까 하나하나 내가 나와. 항등원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바꿨을 때 얘는 뭐가 될까요? 덧셈에 관한 여권이죠. 덧셈에 관한 여권을 연산하면 항등원이 됩니다. 그 연산에 관한 항등원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얘네가 다시 덧셈에 관한, 얘가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얘네를 연산하면은 항등원과 연산하면 그냥 얘가 나온다. 그 원리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여기서 뭐를 해야 할까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나눠도 되고. 그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곱셈에 관한 역원을 곱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역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 연산에 관한 항등원으로 나온다.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 1에 나왔다는 얘기고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곱하기 2분의 1 그쵸? 이건 이렇게 해도 무관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다시 항등원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x는 항등원이니까 연산 하나하나 내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연산 법칙을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업사에 항상 뭐라고 이항이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래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우리나라에서 없는 말 너무 만들어내요. 없는 말이에요. 이런 연산의 법칙이 다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자, 4페이지죠. 8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뭐 확인하는 걸까요? 1번과 2번. 일단 확인하고 봅시다. 일단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1번에서는. 1번과 2번이 관련이 있죠. 왜? 이거 뭐 확인하는 거예요?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존재하냐 안 하냐 지금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번과 2번의 결과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0행렬이 바로 행렬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3번은 뭐겠어요? 두 개의 결과가 똑같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얼마로 같아요? 0으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산했더니 항등원이 되더라. 알아듣고 있죠. 자, 헷갈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나랑 누구랑 연산을 했어? 그러면 교환이 성립하면서 내가 도로 나와야 돼. 이게 항등원의 정의였고, 그리고 나랑 누구랑 연산하면 교환이 성립하면서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그 x가 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얘를 행렬 a라고 주었고 연산 덧셈으로 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0행렬 주었죠? 그랬더니 누가 나와? 얘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놈이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구나. 행렬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구나.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자, 얘랑 더했어. 그런데 교환이 성립하죠? 그런데 0행렬, 즉 앞에서 봤던 행렬 집합에 관한 항등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여건이구나.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얘나 교환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관한 여건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얘네는 서로가 서로에 관한 여건 관계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이죠? 2의 여건이 2분의 1인과 동시에 2분의 1의 여건도 2가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관해서 인버스의 관계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함수 집합에서 보면은 그래서 얘가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교환 성립 안 하면 항등 여건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 확인했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행렬의 뺄셈은 정말 쉬워요. 그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읽어보고 9번, 10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다 했죠? 9번 보면은 되게 쉽죠? 9번은 어떻게 나와요? x가 2분의 7이고 y는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10번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 x라는 행렬을 a, b, c, d, e, f라고 성분을 다 놓고 연립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의 형태는 그냥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행렬 집합은 덧셈에가 한동안 여분이 존재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x 더하고 양변에 b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즉 그냥 얘 계산하면 돼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4, 3, 0 그리고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 수업은 사실 내용도 이제 좀 어렵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그 온라인 클래스 정규 수업처럼 뭐 40분 만에 짜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진짜 뻑뻑하고 채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못해요. 이왕 하는 거 끝까지 해야겠죠. 자, 행렬의 실수배 벌써 졸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치? 김다운 벌써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자, 행렬의 실수배 한번 봅시다. 김다운 욕하겠다. 똑바로 보고 있는데 저 새끼 욕하고 시작하냐, 아니지? 미안해. 자, 행렬의 실수배 보면은 되게 쉽죠? 행렬의 실수 K배 하면은 모든 엔트리 성분의 K배 실수배 하면 돼. 그런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죠? 역시 11번 답만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말로 해주면 이제 또 못 알아듣는 사람 있을까봐. 11번에 1번이죠. 11번에 1번. 이렇게 나오면 다 했죠? 자, 밑에 내용 봅시다.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 1배, 1배 싫어하는데 1 곱하기 a하고 a 마이너스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 a고 0a는 0 할 때 0a는 0 할 때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0은 뭐예요? 이 0은 실수 집합 0 말하는 거예요. 얘는 뭐 말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집합, 행렬 집합 0 행렬 말하는 거예요. 자, K0은 당연히 0일 것이고, 자, 2번, 3번도 되게 간단하죠. 해보면은 다 일치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2번과 3번에서 주의점이 뭐냐면요. 2번에서는 HKA는 HKA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H 더하기 K, HAKA 뒤에 거 마찬가지예요. 자, 간혹 이제 어떤 학생들이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 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HK는 실수 집합의 원소죠. 이 A는 매트릭스 행렬 집합의 원소예요. 다른 집합에서는 뭐 결합이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자기 집합에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 이렇게만 써있지 얘네들을 결합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알겠죠? 그럼 참고로 분배 법칙은 뭘까요? 아까 우리 필드 X형에는 분배 법칙이 안 들어왔었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얘네들은 연산이 두 종류가 나와서 그래요. 하나의 연산에 관해서 교환, 결합, 항등원, 여관 여기까지 만족하면 그게 필드의 기본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연산에 관해서는 정의를 안 내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필드 X형에서 분배가 빠졌던 거예요. 근데 분배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곱하게 되면 얘네가 동시에 두 연산을 한다면 이렇게 작용되는 거야 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연산에 대한 약속이 바로
분배 법칙, 디스트리뷰트라는 거죠. 디스트리뷰트 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10번 굉장히 쉽죠.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14번도 쉬워. 계산 안 해요. 답만 쓰고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계산해야 돼요. 역시 10은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이거 해보면은 3x 풀고 가야 돼. 3x 6b 더하기 a는 x 더하기 3a 그냥 얘들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 그 얘기예요. 방정식 풀듯이 풀면 얘네가 a 빼기 3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리고 마판 안 받아준다고 욕하고 막 누군지 모르고 안 받아요. 자 이렇게 나와요. 13번 마찬가지로 그냥 a 더하기 2b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기억이라고 하고 성분을 생략합니다. 책에 있으니까. 그리고 a 빼기 b가 얼마 나와 있죠.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a를 어떻게 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니은에 2배 하고 기억과 더해주면 b가 사라지겠죠. 이거 당연히 얘가 나와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를 다시 넣어주면 b가 나오겠죠. 자, 어쨌든 뭐 원하는 건 행렬 a니까 행렬 a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행렬의 곱셈부터는 우리 잠깐 근데 이상하다. 이거 한번 끊겼던 것 같은데? 아닌가? 행렬의 곱셈부터는 잠깐 쉬어갈까요? 말까요? 자, 곱셈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행렬 곱셈을 보면은, 여기 잠깐 쉬어갑시다. 할 말이 많네, 여기는. 자, 계속 갑시다. 행렬의 곱셈까지만 하고 이제 이번 차시 마칠 생각이에요. 자, 행렬의 곱셈을 보면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 표 다 읽어보세요. 다 봤죠?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죠. 선영이와 대수라는 친구가 이름도 참 기분 나쁘지, 그치? 김선영이랑 뭐 박대수라는 친구가 사과와 배를 살 건데 P라는 상점과 Q라는 상점에서는 각각 사과배를 760원, 950원 팔고 선영이와 대수는 사과 몇 개씩 몇 개씩 필요해. 그러면 결국 선영이와 대수가 필요한 만큼 다 산다면 상점 P와 상점 Q에서 지불할 금액이 얼마니? 되게 간단하죠? 풀고라고 했어요. 당연히 뭐예요? 선영이는 사과가 5개 필요하고 그런데 배당 760원 맞죠? 그리고 배는 3개 맞죠? 그럼 950원 곱하기 3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얘는 760원 4개. 그렇죠? 그리고 950원 2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Q3점에서는 Q3점 뽑아야죠. Q3점. 그러니까 720원 5개 필요하고 980원 3개가 필요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번에는 대수가 Q3점에 얼마 내야 돼요? 720원 4개, 980원 2개. 그 얘기예요. 720원 4개, 그리고 980원 2개였죠? 4이. 그쵸? 이렇게 합쳐서 내야 돼. 그게 선영이와 대수와 상점 PQ에서 내야 될 금액이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이 자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굳이 테이블을 안 그리고 그냥 성분만 떼내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그게 매트릭스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옮겨봅시다. 자, A라는 행렬을 2x2 일단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사이즈가 왜 같아야 될까요?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여기에서 사과배 PQ, 사과배 선형대수 2개씩이니까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2x2로 가정을 합시다. 꼭 2x2이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행렬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에요. 그게 행렬집합의 곱셈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하나를 합치는 게 왜 곱셈이냐 물어보면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리수, 정수, 나눗셈 처음 배울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 유리수 덧셈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해봐 그러면 분명히 처음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친구들은 초딩 때 다 이렇게 계산해요. 지금 보면 웃죠. 참 약과였니? 이러고 웃겠죠. 그쵸? 그렇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나? 이제 새로운 연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집합이 아니라 유리수라는 새로운 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자연스럽지만 사실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 개념이에요. 집합이 새로 정의가 됐잖아요.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집합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집합의 연산을 새로 정의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집합이 등장할 때마다 그 집합의 연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행렬 집합의 곱셈이라는 것은 결국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자, 765 그리고 953을 보면 얘와 얘를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한 결과예요. 맞죠? 그쵸? 그리고 얘도 보면은 얘와 얘를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 결과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죠. 이행 1열도 보면은 이놈과 이놈을 또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기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열이 같은 패러미터 매개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매개체 같은 역할을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놈들이 매개체를 하면서 두 개를 합쳐주면 얘네가 사라지면서 결국 선형과 PQ만 남는다. 선형 발수와 PQ만 남는다. 매개가 되는 건 사라지고 나머지가 남는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매트릭스의 곱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책에 나와 있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온다?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 행 먼저 가면 돼요. 1행을 먼저 떼내서 1열과 대응을 이렇게 떼서 돌리는 거예요. 떼서 돌려. 그러면 1, 1, 2가 딱 갖다 달라붙을 거예요. 그렇죠? 책에 있기 때문에 시간 잘 안 써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행 기준에 항상 행을 떼내서 열마다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누군가가 나오겠죠. 이러면 이제 1행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행을 또 골라내서 떼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응하면서 뭐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행렬 곱셈이라는 방법이에요. 결과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5번 역시 계산해 보세요. 이거 답만 확인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15번 다 풀어봤죠? 이거 책에 교재 나와 있는 거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15번에 1번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5, 그리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5번에 2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2, 1, 11,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행렬 곱셈을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제 일반화를 좀 시켜볼 거예요. 자,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거 괜히 지웠다. 자, A라는 행렬이 자, L by M 사이즈만 말한 거예요. 사이즈만 말한 걸 말했어요. 이 행렬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야만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어요. A의 사이즈와 B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을 곱해요. 그러면 얘네가 공통 요소였기 때문에 사라지면서 누가 남냐면 L by A 남는다. 이게 행렬 곱셈의 룰이에요. 아까 이 테이블 그렸는데 잘 생각해보면 PQ 선형대수, 사과배, 선형대수 얘네가 매개체로 되면서 얘네만 남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행렬에는 열,
뒤에 행렬에는 행이 일치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행렬을 곱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앞에 행렬의 열 그리고 뒤에 행렬의 행이 일치하는가 일치 안 하는가를 잘 따져줘야 돼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6번, 17번, 18번은 모두 과제로 돌릴 거예요. 이거는 과제 정답을 공개 나중에 해주고 과제로 돌립니다. 과제로 다 해보시고 자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 근데 이거 문제 풀어봐야 되는구나. 답은 안 알려줘요. 자 풀어보면 18번에 1번과 2번은 결과가 같고 그리고 3번과 4번도 결과가 같아요. 그리고 5번과 6번도 같아져요. 그리고 7번, 8번, 9번도 모두 결과가 같아요. 결과가 같은 것끼리 세트로 묶어놓은 거예요. 뭐 확인하는 걸까요? 그렇지. 행렬 곱셈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행렬 곱셈에 관한 뭐예요? 일단 닫혀 있어요. 행렬끼리 곱하면 다 행렬이기 때문에 자 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닫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교환 법칙 그게 어디서 확인되겠어요? 17번에서 확인이 돼요. 17번은 여러분 해봅시다.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일단 다 풀었다는 지금 전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환 법칙을 잠깐 보류하고 18번에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결합 법칙 혼합하고 1, 2번을 통해서 3, 4번을 통해서 3, 4, 5번을 통해서 분배 법칙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7, 8, 9번을 통해서 실수배는 그 순서가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1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정답을 공개할 수밖에 없네, 그지? 자, 참고로 이거 하나 살펴봅시다. 이거 말하는 김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수업하다가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쌤, 1by n 매트릭스와 n by 1 매트릭스를 곱하면 얘네가 1 by 1이 나오니까 1행 1열 1행 1열이니까 그냥 숫자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수가 되네요. 실수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예리한 친구죠. 자, 이 친구의 질문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 알죠? 이 친구 질문의 핵심은 분명히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얘도 매트릭스예요. 그런데 실수가 나갔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질문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라면은 매트릭스는 연산은 곱셈에 관해 닫혀있지 않은 집합이에요. 맞죠? 닫혀있다는 것은 자기 집합에 속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실수가 매트릭스의 부분 집합이거나 그쵸?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그 이유가 17번이에요. 자, 17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7번의 1번을 구해보면 3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그리고 2번을 해결해보면 얘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9가 나와요. 즉 17번과 16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 B를 계산하고 B, A를 계산하는 것이 같지 않아.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아까 기억해요. 필드 X형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쵸? 실수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비공리, 순서공리, 체공리 중에 우리는 체공리만 다룬다 그랬죠? 그 필드 X형에서 1순위 클로즈 언더 오퍼레이션 클로즈 언더 오퍼레이션 자기 집합에 닫혀있지 않아. 이거 약간 이상해.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닫혀있게 만들려면 실수가 매트릭스의 원소인가?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될 것 같죠? 그러나 이번에서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커뮤니타티브 로부터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실수라면 반드시 교환이 성립해야겠죠? 맞죠? 그런데 얘는 매트릭스 집합은 교환이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발사는 거예요. 그냥 얘는 1 by 1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실수하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기본 공리 중에 하나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매트릭스는 실수가 아니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번은 나중에 정답 공개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 하고 이제 이번 차시를 마칩시다. 이제 1차시에요, 여러분. 자, 8페이지 보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자, A, B와 B가 즉 곱셈에 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 곱셈에서는 곱셈 공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하도 많이 배워서 외워버렸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얘는 A 곱하기 A 그리고 마이너스 A죠. 그쵸? 분명히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는 플러스 BA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플러스 BA가 되고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면 사라진 게 아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AB로 바꾸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1로 넘어올 때 무슨 성질이 적용돼요? 실수집합의 곱셈에 관한 교환 법칙인 거죠. 그쵸? 여기서 A는 실수니까. 그런데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플러스 AB와 마이너스 AB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여건 관계에 놓여있죠? 여건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건끼리 연산하면 연산에 관한 한동원이 나온다. 한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한동원은 연산 하나마나 내가 그대로 나온다. 이 성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다, 뺐다, 곱했다, 나눴다라는 표현을 쓰라는 말을 하지. 뭐 이해했어요? 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해요? 자, 어쨌든 실수집합에서 곱셈 공식이 성립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뭐예요? 교환이 성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얘네들 교재 있는 대로 얘네들은 성립 안 하죠. A, B랑 B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행렬집합에서는 여기에서 1로 넘어오는 여기부터 사용 못해.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9번, 20번 어떻게 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아, 그냥 계산 문제네.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하면 알겠지만, 자, 19번은 0행렬, 20번도 0행렬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 19번, 20번 둘 다 마찬가지죠. 모두 0행렬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런데 A, B 둘 중에 누구 하나도 0행렬인 놈이 없었는데 곱하니까 0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또 행렬집합 곱셈의 아주 특이한 성질이에요. 0행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곱하면 0인 경우가 있어요. 책에 써있죠? 그쵸? 책에 써있는 거 찾았어요? A도 0행렬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행렬이 아니지만 그런데 얘네를 곱했더니 0이 나오는 경우가 성립해요. 그때 이 A와 B 각각을 zero divisor 우리말로 번역하면 0인자 굉장히 인자하죠. 0인자, zero divisor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또 행렬집합의 아주 특이한 성질이에요. 실수집합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예제를 봅시다. A, B, C 세 행렬에 대해서 A, B랑 A, C를 곱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곱해보고 봐야 돼요. 곱해보고 결과를 보면 그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 계산할 줄 알겠지만 AB를 계산하나 AC를 계산하나 둘 다 결과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 그리고 17, 2 이렇게 다 같아져요. 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뭐냐면 B랑 C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B랑 C는 달랐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실수에서는 AB와 AC가 같아지려면 그쵸? A 빼기 AC는 0 그리고 A의 B 빼기 C는 0이 돼. 그러면 반드시 얘가 0이거나 또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한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쵸? 저거 실수집합은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불행하게도 해결 집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분명히 보면은 둘 중에 누구 하나도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밑에 한동원과 여건하고 빈칸을 쓴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고민해 보라라는 차원에서 해놨어요. 자, 1차시 여기까지 하고 2차시 봅시다.